엘리베이터가 네. 저 표준이 얼마 잡았냐면 1인당 65kg 잡은 거예요. 초딩이에요, 초딩. 지금까지. 지금 65kg 나가면 바람에 날려요. 치시네. 65kg 안 나가요? 그럼요. 기준 미달이요. 나 62kg인데? 기준 미달. 세 분이 기준 몇 미달이요. 킬로세요? 아, 저는 몸 나가요. 누가 먼저 하나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억지로 앉은 박난입니다. 네, 박성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방송 하잖아요. 네. 3시의 수다. 3시의 방송이 너무 지루하다는, 네. 3시의 소식이 지루하다는 소리에 3시의 수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앉게 돼서 당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나리오도 전혀 없고, 뭘 물어보겠다는 것도 없고. 미리 얘기해 준 적도 없고. 네. 참신하네요. 네, 보시는 분이 참신하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얼굴은 참 루틴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게 네. 요즘 근래 들어 가장 핫했던 이슈인 세종 국회의사당 설계비 네. 10억?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전체 예산은 총 사업비는 네.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 겨우 10억이 되는데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설계비 10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희가 2004년도에 헌재에서 행정수도가 위헌 결정이 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입법기관이 위치를 어디에 하고 있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그럼 직무소재지가 어디냐. 네. 그랬기 때문에 관습헌법상 네. 서울이 수도다라고 했던 부분이었었고 이번에 아예 그냥 그 편성목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이 된 거는 일단 첫 번째 큰 의미는 저희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단기 과제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회를 먼저 좀 이전을 하고 이후에 장기 과제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어떤 밑거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죠. 그러면 설계비가 책정이 됐다는 네. 건 확실하게 세종 국회의사당이 건립이 된다는 건가요? 설계비가 일단 있으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설계비 통해 가지고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뭐 수용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 삽을 뜬 거죠. 설계비 10억 원이라는 게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은 일단 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언제쯤 건립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연구 용역에 따라서 지금 1억 5천이 연구 용역비로 태워져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나오면 예, 규모 맞춰서 준공을 착공을 하게 될 테고 일단은 설계를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아마 설계를 진행할 거라서 글쎄 장담은 언제가 착공 시기다 언제가 준공이 되겠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세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입주하는 곳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국회의사당이 세워졌을 때 어느 부서가 내려올 건지 이런 것도 다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국회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큰 게 있거든요. 일단 불필요한 재정 낭비. 네. 연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공무원 출정비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지금 거리랑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행정의 비효율성 그런 문제가 일단 개선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출장비 같은 거는 세종시가 생기면서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뭐 세종시가 출범하고 그러면서 정부부처가 이제 네. 더 이주해 오면서 그죠. 예, 국회를 찾아야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은 점점 더 집약되고 있는데 네.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 물리적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서울에도 계속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도 국회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체제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회의장은 당분간은 서울에 계속. 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명문화가 되지 않으면 네. 그럼 본회의는 서울에서 해야 되고 네. 나머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것들은 세종에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로 출장비가 줄까요?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죠. 어, 예, 보통 국회가 운영될 때 상임위원회 회의도 많고, 네, 그다음 예결위,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이 되면은 공무원들이 뭐 다들 이제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일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이슈를 하나 여쭤본다면 올해 세종시당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무엇을 뽑으시겠어요? 제일 큰 성과는 네. 무엇보다도 음. 일단 단체장을 다시 이제 당선시켰다라는 거 하나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18명의 그 시의원 중에서 네. 압도적인 17분이 당선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쾌거를 따진다 그러면 이해찬 국회의원이 음. 지난 8월 당대표로 선출되신 거가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춘희 시장이 지향하고 있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네. 그러니까 주권재민의 그런 어떤 원칙을 이제 몸소 이 시정부가 실천을 하는 건데, 민주적인 시당을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또 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의지를 담고 있어서 뭐 상설위원회라든지 그런 민주적으로 위원회를 좀 운영해 보고 또 그 각각의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제대로 된 민주정당의 토대가 세종시로부터 출발하지 않겠나라는 또 하나의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원분들의 성숙한 태도라든지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 근데 뭐가 제일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박난이가 들어왔다는 거? 그렇죠. 그건 엄청난. 얼굴 빨개지셨네. 저는 촌스럽게 조금만 뭔가 집중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 진짜. 네, 물을 안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을 혼자만 마시고. 네. 물은 셀프예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듣기에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말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편집의 묘미를 좀 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일단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고 하루 전날이라도 뭘 좀 주셔야지. 아, 밑도 끝도 없이 오셔가지고. 아, 네. 그럼 계속 나오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뭐 누구라도 제가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그런 좀 뭐 있어야지. 이건 없어도 너무 서비스가 없다. 아,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저기 그거 두 배를 백톤, 받는데, 네, 두 배를 아유, 받아가시면서 진짜. 네. 그렇죠. 이런 건 어떨까요? 아예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니 무슨 공짜로 살라고 일을 하셔야지. 네. 그건 누가 누구의 일인지 뭔 일인지 참 경계가 애매하죠. 재밌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두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이 더 모셔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좀 하는 게 감사합니다.